옳은 설명 물어봤어요. 매입 가격을 일단 무시해 버릴게요. 자, 상가, 아파트, 호텔의 각각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가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고 한번 답을 한번 해볼게요. 상가, 아파트, 호텔은 상호 지배 관계에 있다. 표를 보고 답을 하셔야 돼. 자, 호텔이 아파트를 지배합니까? 상호 지배 관계 아니죠. 전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고위험 고수익은 호텔, 가장 저위험 저수익은 아파트. 이 하나하나 호텔, 아파트, 상가를 무엇이라고 하지요?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뭐라 그래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묶음을 집합이란 얘기야. 그럼 그 중에서 나는 호텔에 해야 되겠다 하시는 태도를 뭐라고 한다? 공격적 투자자. 그죠? 그럼 그 투자안을 공격적 투자자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1번. 호텔이 아파트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실제 수익률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큰 편이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뭘 물어보고 있는 지문입니까? 금방 했던 표준 편차 의미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교를 한번 할게요. 호텔은 표준 편차가 10이죠. 그러면 아파트의 경우는 얼마 됐어요? 6%죠. 그럼 이렇게 읽어야 되죠. 아파트가 편차가 작으니 실제로 투자하면 기대 수익 8%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해석해야 답을 찾는 거니까 바꾸세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죠. 아파트가 호텔에 비해서 이렇게 바꾸셔야 돼. 기대 수익률이 실제 수익률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큰 편이다. 이 지문의 의도가 뭐다? 표준 편차 의미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편차값이 작을수록 기대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 그만큼 더 높다. 그게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닌 거고요. 표준 편차 의미를 좀 물어보고 있는다. 읽어보세요. 다시 표를 보고 읽겠습니다. 표 아파트 보세요. 아파트의 편차가 6%죠. 그럼 다른 것보다 가장 작지요. 편차가 가장 작으니 실제로 투자하면 기대 수익 8%를 달성할 확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게 27번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응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1번 잘 챙겨두시고요. 자, 2번 갑시다. 그러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아파트와 상가보다 호텔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잘못됐죠? 그럼 어떻게? 세 개 다 모두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 무엇을 선택해도 효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면 안 돼. 지금 문제가 뭐예요? 위험. 회피형이라고 그랬죠? 자,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축을 기대 수익률, 횡축을 위험. 오늘 자료를 보고 가면 그러면 자 가장 밑에 있는 게 아파트죠. 기대 수익 8, 6 여기 아파트가 됐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게 뭐가 됩니까? 상가지요. 기대 수익 10%, 위험 7. 이미 들었죠. 그릴게요. 호텔이 되었습니다. 더 위쪽에 있는 게 뭐예요? 아니 호텔이 아니죠. 이게 아파트죠. 아니 이게 상가, 상가였고 그리고 호텔이 맨 위에 있죠. 기대 수익 15%, 위험 12. 뭐 임의대로 찍어보더라도 대충 이 부분에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 호텔이 되었습니다. 칠판 볼게요. 이 하나하나의 투자 대상을 뭐라고 합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 자, 그럼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볼게요. 공부하신 대로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이죠.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을 얻을 투자 대안을 모두 연결하는 걸 효율적 전선 투자선 프론티어. 그렇습니까? 요 아래 거 모두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 포트폴리오 의미를 알고 가야 되죠.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는 투자 대상 후보입니다. 후보.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해도 효용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출문제나 예상문제집의 해석을 잘못한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선택해도 기대 효용은 동일
하다. 자, 다시 볼게요. 아파트를 선택하면 위험이 6, 기대수익이 8이죠. 그럼 주어진 위험에서는 8 이상 얻을 수 없지요. 그럼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전선은 우상향한다. 곧 그것이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걸 선택해도 효용은 동일한 건데 이 중에서 내가 호텔을 나는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공격적 투자자. 따라서 공격적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호텔이라고 할 수 있고 보수적 투자자라면 아파트가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그림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위험에 대한 태도를 그림으로 보여준 게 무차별 효용 곡선은 들어봤죠?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어디를 자 무차별 효용 곡선이란 어디를 선택해도 효용의 차별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기대 수익과 위험의 관계.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을 높이게 되죠. 상세 관계. 이게 아니더라도 요구 수익률에는 위험 보상이 반영돼 있죠.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그렇습니까? 그럼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을 높이게 된다. 말 됩니까? 이 그림을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무차별 효용 곡선인 겁니다. 위험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 거고 그러면 아래쪽을 향해 바라보고 배가 튀어나왔죠. 배가 튀어나온 것을 오목볼록? 배가 오목 튀어나왔다 그래요? 볼록 아래쪽을 향해 볼록한 상향 형태를 띠는 건 투자자가 뭐다? 위험, 회피적, 기피적, 혐오적이라는 걸 의미한다. 이걸 괜히 그린 게 아니죠. 그러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만나는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된다. 이렇게 홍보했죠. 만나는 접점, 교차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더 급하죠. 공격적인 기울기가 완만하다. 뭐 외워되는 게 아니고 의미를 보고 정의를 하는 거니까요. 보수적일수록 기울기가 급하고 공격적인 기울기가 완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한 세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문으로 물어보기도 계산 문제로 물어보기도 이렇게 그림을 주로 물어보기도 하는 것이니까 다시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무엇을 선택해도 효용이 동일하다. 후보 개념이 후보.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내 입맛에 마지막에 선택한 것을 최적의 포트폴리오라 한 겁니다. 자, 2번 질문 그러니까 2번 질문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도 효용은 동일하다. 그게 후보 개념이 됐고 정답이 3번이 되죠. 결국 상가, 아파트, 호텔은 상호 지배 관계에 있지 않죠. 모두 효율적 프론티어에 존재한다. 동의가 됩니까? 모두 전선상에 존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4번 호텔이 상가를 지배합니까? 지배관계? 아니다. 엉터리 지문이고 5번 아파트가 상가에 비해서 변이계수 값이 더 작다. 들어는 봤지요. 예, 그럼 변이계수는 뭘 공부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투자 대안의 위험은 뭘로 구한다 그랬죠? 위험, 표준 편차. 여기서 했잖아요. 투자 대안의 절대적인 위험은 표준 편차로 구합니다. 그럼 투자 대안의 상대적 위험은 변이계수 혹은 변동계수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럼 변이계수가 기억은 납니까? 어떻게 구하죠?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기대 수익과 뭐예요? 표준 편차예요. 그럼 이게 위험을 구하는 것이니까 알고자 하는 게 분자로 올라가지요. 구하고자 하는 게 위험인 거니까 위에다가 분자에다가 위험 쓰면 돼요. 그럼 분모에다 뭐 쓰면 돼? 기대, 수익률. 바꿔 쓰면 표준 편차, 평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계산 문제가 아니고 상대적 위험을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변이계수 값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적 위험이 적다라고 합니다. 산수 한번 할게요. 자, 그 표 보시면 표 보세요. 표를 보시고 상가의 변이계수 값은 뒤집으면 되잖아요. 뒤집어 보세요. 표 안에 10분의 7 0.7 됐죠.
두 번째 아파트의 경우 8분의 6입니까? 8분의 6이니까 얼마 됐죠? 0.75. 호텔로 갑니다. 호텔은 15분의 12 돼 있죠. 계산 문제 아니에요. 자, 이게 얼마? 0.5분의 4. 0.8이죠. 15분의 12. 이제 보고 느껴드리겠습니다. 일단 액면 그대로 보면 상가가 변이계수 값은 가장 작죠. 액면 그대로 보면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건 뭐예요? 아파트죠. 자, 다 핵심 여기 있어요. 표준 편차 값이 작다고 해서 변이계수 값도 작은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NPV는 절대적 부를 판단한다. 수익성 지수는 상대적 효율성 본다고 했죠. NPV 값이 크다고 해서 PI도 항상 큰 것은 아니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 투자 대안 중 표준 편차가 가장 작다고 해서 변이계수까지 작은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배경이 뭐냐면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상호 지배 관계에 있지 않죠. 무엇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지요. 기대 수익과 위험이 서로 다른 투자 대안들의 상대적 위험은 무엇으로 구한다? 변이계수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물어보지 않더라도 혹여라도 좀 전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것이 변동계수, 변이계수도 가장 작다?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거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찾을게요. 5번. 그래서 바꿔야 되죠? 가장 작은 게 뭐예요? 상가가 됐습니다. 변동계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상가였다. 그러니까 상대적 위험을 구하는 게 무엇이다? 변이계수, 변동계수였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럼 물어봅시다. 다시 그러면 이제 자, 아파트, 상가, 호텔은 요 아래 거 모두 지배하지요. 그럼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K 투자 대안이 있다고 이 K를 뭐라 그래요? 얘들을 뭐라고 했지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러면 이건 효율적 아니죠.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용어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것들은 뭐라 그러죠? 효율적 아니죠. 실현 불가능한 투자 대안입니다.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뭘 보고 있느냐면 후보가 되기 위해서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이 크면 위험도 커야 한다는 얘기고 기대 수익 작으면 위험도 작아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이런 얘기 좀 봅시다. 자, 다시 볼게요. 가령 K 투자 대안이라고 하고 기대 수익이 20, 위험이 11. 표에다 한번 써보세요. 28번 표에다가요. 맨 끝에다가 K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기대 수익 20 쓰고 위험 11 써보세요. 표 옆에다가. 그러면 이 K 투자에 대한 호텔보다 기대 수익 크죠? 그러면 호텔보다 위험은 작지요? 현실에 그런 게 있으면 전부 다 어디에 투자한다? K에다가.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찍어보면 기대 수익 20이면 쭉 올라가야 돼요. 여기 보세요. 20 더 올라가야 되죠. 위험 11이면 어디 있어요? 여기다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투자들은 현실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투자 대안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전선에 있는 것들이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게 되기 위해서는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가 충족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래쪽 그 비효율적 포트폴리오, 위쪽은 실현 불가능한 투자 대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후보는 어디에서만? 전선 상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